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자, 오늘은 개별 종목이나 섹터, 테마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르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테마가 있더라도 반짝 상승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시장 바닥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장기 채권,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이 5%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10월 23일.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5%가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고 시장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확정적으로 나한테 수익을 5%를 줍니다. 그러면 이 위험, 리스크를 떠안고 내가 더 큰 수익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뭐 5% 이러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외국인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뭐 수천억, 조 단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라는 돈이, 그러니까 5%라는 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떠안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국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생각하는 이 10년물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4에서 4.5% 정도가 정상적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5%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를 찍었는데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25일 어제죠. 어제부터 급반등을 좀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5%까지 갔다 왔어요. 4.993까지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미 선물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인 1%가 넘는 하락을 좀 보이게 됐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바닥을 잡지 못하고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금리가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유, 낮아질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본다면,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좀 불안한 것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국채를, 그러니까 발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금리를 더 줘야 사람들의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지금은 금리가 낮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뭐 파월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파월 의장도 지금 인플레 너무 높다,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가 견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인플레를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최근 기조를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아직은 모르겠으나 경기는 아직 견조하다. 이런 식의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물론 FOMC 또 봐야겠지만 여전히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죠. 지난번에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는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제 물론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아직까지 뭐 인하나 이런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PC 발표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지출 물가 지표죠. 그런데 역시나 이게 낮게 지금 떨어졌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이 많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 소비자들이 여전히 돈이 많고 돈을 쓸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인플레가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가 높게 나오면은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GDP 역시도 그렇게 낮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PC나 GDP 이런 것들을 또 기반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또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런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고 떨어질만 하면 오르고 떨어질만 하면 오르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봤을 때 지금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에도 올랐을 거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하면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과 30년물 이런 장기 금리는 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대감이었죠. 일단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됐지만 우리가 기대치를 엄청나게 높게 잡았어요. 엄청나게 높게 잡아놨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뭐 기타 뭐 양극재 소재단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영업이익도 부진했고 영업이익률이 좀 중요한데 영업이익률도 뭐 2%대로 굉장히 낮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를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5년 전망치를 두고 이미 그걸 다 끌어올린 최소 2, 3년 정도는 반영을 시켜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게 상승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확인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3분기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광물 가격이었죠. 뭐 리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튬과 니켈 요런 정도인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75%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미리 사놨어야 됐죠. 그래서 재고를 쌓아둬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리튬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근데 그게 4분의 1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막상 만들어서 팔 때는 현재 리튬 가격에 일부 반영을 해서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가격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뭐 8%, 10% 이런 것보다 훨씬 못 미친 뭐 2%대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낮게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은 조금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체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또 빠르게 이 중국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미 둔화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판매량이 감소가 되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좀 둔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성장 속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기대감 대비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실망 매물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이미 이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수요를 앞당긴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신용이고 미수고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종목을 막 샀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현재 있는 이 자금보다 미래에 있는 자금까지도 다 땡겨와서 미리 올렸다라는 거죠.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금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또 끌어올리려는, 이 자금들이 모이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실상 단기적으로도 뭐 10배 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이상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일단은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침투율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을 하겠다, 뭐 신차 대비 전기차를 뭐 몇 프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려면 뭐 25년까지는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겠죠. 그럼 판매량이 다시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텐데, 일단은 이 광물 가격이 상승이 나오는 부분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수요가 갑자기 확 앞당겨졌기 때문에 리튬이랑 니켈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게 급격하게 둔화가 되면서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공매도 관련돼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잔고 금액이 1조 뭐 7천억 이렇게까지도 올라갔었던 게 좀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1조를 돌파하게 되면서 1조 7천억에서 뭐 3천억대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단계죠. 근데 아직까지도 비중이 6%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근데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쇼커버링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릅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쇼커버링이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개인의 투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물량을 뭐 이거를 시장가로 막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파는 거 밑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그래서 그 투매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1조가 넘는 1조 1000억 정도, 물론 지금 기준이 한 23일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일인데 지금 3일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가 더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추세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뭐 단기 쇼커버링이나 뭐 공매도가 멈췄기 때문에 일부 뭐 반등은, 그 다음에 조정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조정폭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나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좀 6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50%가 넘게, 뭐 큰 반등도 없었죠.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추세 반등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게다가 이 빨간 구간 57만 원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저점이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이전 이 저점을 만들었었던 가격대인 뭐 50만 원 초반대인데 여기까지 뭐 내려간 갈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무작정 아마 어제 시장 반등 나왔다고 막 물타기 하시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기다렸다가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매매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지수를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저점 계속적으로 깨고 뭐 2200포인트까지는 열어둔 상태죠. 2200포인트까지는 놨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 그나마 견조하게 버텼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실적 부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지금 코스피 뭐 전체 영업이익이 250조에서 뭐 200조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지금 좀 미국과 완전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방 조금 더, 그러니까 미국이 뭐 1% 빠질 때 우리나라 막 3% 이렇게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바닥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금 이 상승분이 2차 전지로 끌어올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지수 자체는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어서 얘기한다고 했었죠. 이 이스라엘 뭐 19일 같은 경우에도 가자 공습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번 세기 가장 격렬한 수준이다. 그래서 7,000개 이상 목표물 타격을 했다. 그래서 IS보다 더 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지상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확전이 어느 정도 또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슈 한번 또 발생하면 시장이 덜컥 가라앉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여전히 전쟁 지금 뭐 협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뚜렷한 뭔가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하나 또 보면 지금 뭐 환율 지금 3고라고 하죠. 3고. 3고. 고달러, 고환율, 고유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달러도 환율을 보면은 거의 고점 구간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1358원. 그래서 환율도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이 나오는 듯 싶었으나 지금 이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서 또다시 이제 85달러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삼고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엔저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 악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오늘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라고 성급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반등, 이전 반등 하나를 보고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좀 않아야 된다. 지금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특별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간단하게 조금 쉽게 이해를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들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시장 상황 좀 따라서 포트 관리. 그래서 지금 너무 물려있는 종목들, 특히나 좀 소외되어 있는 테마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난 테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다면 어느 정도 기회를 줄 때 현금 확보를 해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나중에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소외가 되지 않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중떠중한 종목들 가지고 있다가 뭐 물타기 해봐야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지, 이런 경험들 수없이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냥 좀 싸게 보이지 않는 종목들, 뭐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미 테마가 소멸이 됐거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럼피스킨 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지나게 되면 사실 웬만해선 잘 안 돌아오는 테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발성 테마들, 종목들 물려 있다 그러면은 무작정 물타기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나중에 오를 종목들을 위해서 좀 현금 확보를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